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며칠 전 파혼하신 애비 신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파혼했지만 기분이 아주 좋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이유로 기분 좋은 파혼을 하셨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파혼했지만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아니, 파혼을 대가로 평생에 한을 풀게 된 것이라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남편 될 사람 잘못이 아닌데도 파혼에 이르게 된 것이라 그 사람에게는 좀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역시 파혼하기를 잘한 것 같아요. 결혼하려면 남편뿐만이 아니라 시댁복도 있어야 한다잖아요. 시댁 식구 중 그런 인간 말종이 있다고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역시 결혼을 그만둔 게 잘한 것 같습니다. 어쩌다 제가 파혼에까지 이르게 되었냐고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남편과 만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거의 10년 전의 일이었어요. 당시 저는 대학 다니면서 동시에 취업 준비를 하는 취준생이었어요. 그때 제가 다니던 학과에서 유행인 게 있었어요. 일종의 벤처기업 투자라고 할까요? 먼저 돈을 투자하면 나중에 불려서 돌려준다는 정형적인 사기 수법이었답니다. 지금은 그런 사기에 속아 넘어갈 것 같지 않지만 그때는 저도 어렸으니까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과 학생 여러 명이 그 사기에 속았습니다. 우리 학교 졸업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인간에게 속아 넘어가서 말이에요. 제가 그 사기꾼 여자한테 건넨 돈은 한 500만 원 정도 되고요. 저보다 더 많은 돈을 갖다 부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기꾼은 가뜩이나 돈 없는 대학생들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뒤 한동안은 우리에게 연락했어요. 조금만 있으면 특허 출원되어서 대박 터질 거야. 그때 지금 500만 원이 5억 원이 될 수 있어. 한창 순진했던 때라 이런 말에도 속아 넘어가곤 했답니다. 하지만 결국 사기로 밝혀졌어요. 자주 연락하던 사기꾼이 어느샌가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버럭 의심이 들어서 저를 비롯한 피해자 몇 명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때 경찰이 바로 수사를 했으면 사기꾼을 잡았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질 않았어요. 문제의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회사고 우리가 투자자로서 돈을 준 거라 지금은 사기 사건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러갔고요. 몇 달 뒤에야 경찰에서도 이건 사기 사건이라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시작하더군요. 문제의 사기꾼에 대한 지명수배가 떨어졌지만 잠적한 터라 잡지를 못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가 투자했다던 회사도 그 사기꾼에게 속은 입장이더라고요. 우리가 준 투자금이 전달되기는커녕 그쪽에서도 사기꾼에게 돈을 빌려주었대요. 그 사기꾼이 우리 학과 졸업생이라는 말도 뻥이었어요. 신분증도 위조해서 이름도 가명이었고 그야말로 철두철미한 사기꾼이었습니다. 피 같은 500만 원이 허공으로 날아간 거죠.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안은 채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두 번 다시 사기를 당한 적은 없고 사회생활은 그럭저럭 잘 풀렸답니다. 대학 졸업 후 1년 정도 열심히 공부한 끝에 그럭저럭 괜찮은 중견기업에 들어갔고요. 이후 8년 넘게 근무했고 조만간 과장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연애 전선도 순조로웠답니다. 남편 될 사람과 만난 건 2년여 전이었어요. 동종업계 회사 몇몇이 모인 자리에서 남편 될 사람을 만났죠. 남편이나 저나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우린 그렇게 첫눈에 반하고 교제하고 애인이 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슬슬 홍기가 찼기에 결혼 이야기 노가게 되었고요. 시부모 될 분들도 만났고 남편도 우리 부모님을 만났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결국 우리는 결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상견례 날이 밝았죠. 상견례 날까지만 해도 그런 사건이 벌어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을 제외한 남편 가족들은 거의 못 만나봤기에 말로만 듣던 남편 누나나 남동생이 어떤 사람들인지 기대가 컸죠. 그리고 상견례장에서 우리 가족과 남편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 왔는데 남편 가족 중 한 명이 안 왔더군요. 저거 누구 자리야? 우리 누나 일이 있어서 10분 정도 늦는데. 알았어. 남편 말대로 10분 정도 기다리고 있으니 남편 누나가 도착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의 누나입니다. 그렇게 들어온 남편 누나를 본 순간 전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는 얼굴이었거든요. 좋은 의미로 아는 게 아니라 악연 중에 악연이었죠. 바로 10년 전 제 피 같은 돈을 가지고 튄 그 사기꾼 년이었던 겁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딱 그때 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야이 누구누구 년아. 전 자기도 모르게 욕설을 퍼부으며 그년의 머리채를 붙잡았습니다. 당연히 상견례 자리가 뒤집혔죠. 남편은 물론 시댁 식구가 모두 무슨 짓이냐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눈이 뒤집혀 시댁 식구들 반응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저 년이 옛날에 제 돈 500만 원 들고 튄 년이라고요. 빨리 잡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족의 단결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먼저 제 동생이 그 사기꾼 년을 단단히 붙잡았어요.
5년 넘게 여자 유도 선수로 뛰었던 경력을 살려 그년이 도망치지 못하게 단단히 붙잡았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는 재빨리 경찰서에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다른 식구들은 당장 문으로 가서 아무도 못 나가게 막았죠. 당연히 시댁 식구들도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신부라는 사람이 남편 될 사람 머리채를 잡아요? 저는 그때껏 붙잡고 있던 사기꾼년의 머리채를 놓지 않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개만도 못한 년은 사기꾼이라고요. 10년 묵은 분노를 담아 정말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너무 시끄러워서 상견례 열렸던 식당 측에서도 따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더군요. 두 군데에서 전화를 건 탓인지 경찰이 금방 출동했고요. 사정을 들은 경찰은 일단 사기꾼을 데리고 갔고 우리 식구와 시댁 식구들도 모두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천만다행인 게 사기꾼의 공소시효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년만 더 늦게 잡았어도 고소조차 못할 뻔했어요. 다행히 시효가 지나지 않았고 그 길로 사기꾼은 유치장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시댁 식구들의 남편까지 뒤집어졌습니다. 남편이 사기꾼 유치장에 넣고 돌아오는 길에 저보고 미쳤냐고 막 그러더군요. 너 미쳤냐? 아무리 그래도 우리 누나를 상견례장에서 감옥에 넣는 법이 어디 있어. 미리 나한테 이야기라도 하던가. 자기한테 이야기하면 자기 누나라는 사람 잡게 도와줬겠어? 보나마나 튀었겠지. 다른 사람도 아니 우리 누나잖아. 자기 누나든 뭐든 내 돈 떼먹은 사기꾼년이야. 이렇게 우리들의 혼약은 한 방에 깨졌습니다. 제가 먼저 파혼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남편과 시댁 측에서 파혼 통보를 했습니다. 저는 딱 한마디로 대답했죠.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파혼 관련 비용은 전부 그쪽에서 대세요. 누가 사기꾼년 낳은 집안 아니랄까봐 그지야 시댁에서도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자기들 집안의 사기꾼 때문에 파혼하는 건데 파혼 비용은 반반으로 해야 하느니 심지어 저더러 파혼 비용을 더 내라고 떠들더군요. 저와 부모님은 딱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안 입고 오면 결혼하면 되잖아요. 물론 이 시점에서 저나 우리 부모님이나 결혼 생각은 싹 달아난 뒤였습니다. 사실 남편 본인이야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야기 들어보니 남편은 자기 누나가 사기꾼인 줄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상견례 자리에서 체포되어 교도소 가게 되었으니 화가 안 날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자기 가족이라고 사기꾼을 두둔한다면 저는 그 인간들에 맞춰주며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안 입고 오면 결혼하던가 싫으면 파혼 비용 다 내라고 통보했죠. 결국 시댁 식구들이 졌습니다. 이틀 전 비용은 그쪽에서 다 부담하는 조건으로 파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기꾼녀는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기 직전이고요. 들어보니 그년이 사기친 금액이 3억이 넘는다더군요. 그중 그년이 가진 돈이 1억 5천 정도고 나머지는 주식 투자하다 날렸답니다. 제게 사기친 돈도 잘해야 절반 정도나 돌려받을 수 있겠어요. 물론 500만 원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건 정말 아깝습니다. 하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돈을 돌려받는 건 물론 그년을 감옥에 넣게 된 건 속 시원하네요. 역시 정의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파혼을 하셨다는 사연이셨습니다. 정말 제 짓고는 못 산다는 팻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